저는 가서 들어온 거 있어 이러면 꺼내주면 이거 빼고 전부. 일본어도 못 할 텐데 전부. 무조건 전부. 너무 좋아했겠다. 제가 사실 명품을 하나도 모르거든요, 대표님. 근데 저도 할 수 있나요? 이게 제일 이제 정확히 연락 오시는 분들도 많은 그쵸. 그런 연락을 하시는데 그럴 것 같아서. 할 수는 있죠. 그만큼 매출이 안 나오겠죠. 모르는 만큼. 이것도 어쨌든 근데 많은 공부를 하긴 해야겠네요. 어쨌든 할 거면. 예, 제가 맨날 강조하는 말인데 부지런해라, 공부해라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맞아요. 그럼 대표님은 원래 명품을 좋아하셨어요? 아니 전혀 몰랐죠. 저는 G마켓에서 1,500원짜리 티 사 입었죠. 근데 어떻게 명품을? 어떻게라기보다는 이제 회사는 그만둬야 되겠고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해외여행 갈 때마다 누나가 꼭 면세점에서 뭐 사라 이런 거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사왔는데 왜 그걸 사오라는지는 이해는 못했어요. 저 비싼 걸 왜 쓰지 이랬는데 보니까 가격 차이가 나더라고요. 면세점이랑 네. 그다음에 아까 뭐 현지든지 그러니까 사오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가격 차이가 뭐 몇십만 원 많게는 이렇게 많이 나니까 이걸 하면 되겠다. 이게 우연찮게 된 거죠. 회사 관둔 돈으로 이제 그러면 해외 다니시면서 명품을 사서 팔아야겠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처음으로 간 나라는 어디예요? 이 사업을 하면서 타겟으로 둔 브랜드와 나라, 아이템? 처음에는 네. 그 스페인을 갔었어요. 원래 프랑스는 명품이 유명하다는 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스페인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냥. 개인적인 게 좀 더 예, 컸네. 예. 그래가지고 스페인에 일주일 있었고 네. 그 다음에 파리에 일주일 있었고 그러면서 스페인에서는 물건을 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진짜 여행이었고 네. 회사를 그만두고 네. 여행이었고 그 파리에 가서 이제 그때부터 물건을 좀 했죠. 처음으로 그럼 딱 사신 물건은 뭐예요? 아직도 기억해요. 로에베 메이백이에요. 그게 되게 유명한 브랜드죠? 그죠? 로에베는 우리나라에 그때는 인지도 없었어요. 지금은 유명해요?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진짜요? 근데 지금 김남주가 드라마에서 이제 가방을 내고 나왔는데 그게 네. 메이백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좀 핫했어요. 그 스페인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스페인이 본산지고 스페인이 가장 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왔거든요. 네. 망했어요. 진짜요? 야, 그거 저희 와이프 들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지금요? 그 판단의 근거는 그러면 열심히 사전에 인터넷으로 본 정보들, 사람들이 원하는 거? 네,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게 보니까 스트리셀러가 아니고 반짝하는 아이템. 아, 그러니까 이게 그때 한번 인기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그때부터는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찾지도 않고. 그러면 명품 쪽을 해야겠다는 이제 가족 때문에 알게 된 거고 실제로 시작해야겠다라고 한 거는 그 전에 약간 네이버 카페 같은 게 거의 메인이었겠네요. 사람들이 막 원하는 것들. 그렇죠. 그때 당시 시작할 때는 유튜브도 없었고 블로그도 활성화 안 돼 있던 시절인데 네. 유일하게 있었던 게 네이버 유랑 여행 카페. 유랑 카페. 거기에 쇼핑 게시판이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유럽에 가서 뭐 사왔어요, 자기 자랑을 하는 코너였는데 네. 저는 그걸 보고 처음에 공부를 많이 했죠. 이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구나. 그리고 거기 보면 자기가 산 가격을 얘기하고 세금을 얼마 냈다는 걸 적어놨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또 한국 사이트의 가격을 비교해보고 이거는 인기가 좋고 이래서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 거였죠. 근데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산 거 대부분 실패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초창기에 처음에 첫 파스에 갔던 거는 거의 다 재고로 남았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마냥 갔으니까 그냥 올 수는 없으니까 모르고 그냥 이거 싸니까 사온 게 많았죠. 지금 어쨌든 한 10년 되신 건가요? 10년 됐죠. 제가 저는 명품 전혀 모르니까 그냥 딱 드는 생각은 마진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초창기에는 마진이 한 20% 남고 이랬는데 이게 어느 순간 또 사람들이 유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처졌다가 지금 완전 피크를 찍었어요. 오히려 더 비싸져서? 예.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명품 사업의 장단점, 장점, 단점?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마진도 좋고 재고 정리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뭔가 안 팔렸을 때? 예, 안 팔렸을 때 내가 이 장사를 적겠다고 하고 이걸 팔겠다, 덤핑으로 주겠다고 하면 자파 같은 경우는 50%도 못 받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80%, 90%는 받으니까요. 무조건. 그리고 사무실이 필요가 없다는 거. 그냥 자기 집 한 공간 그 방 한 칸만 있어도 할 수 있다는 거. 왜냐면 방 한 칸만 채워도 수십억이니까. 수십억까지는 아니고 매덕 단위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보안 걱정 안 해도 되고. 뭐 좀 시간적 여유가 많다는 거. 뭐 자파 같은 거 하면 택배 쌀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먹잖아요. 양이.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택배 하루에
시간적으로 치면 10분 싸면 많이 쌀 것 같아요. 10분 싸는 게 몇 억인 케이스겠네. 몇 억까지는 몇 아니겠지만 몇 천만 원씩 아.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그게 장점이고 단점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거. 초기 자본금이 예. 처음에 저는 쉽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네. 한 개당 단가가 세다 보니까 한 개가 재고가 물리면 네. 그 돈 무조건 묶여 있는 거예요. 팔릴 때까지. 네. 이제 그런 게 좀 힘들죠. 초기 자본금 그러면 얼마 정도 필요해요, 대표님? 제가 생각에는 그래도 1억은 처음에 들고 들어와야 그래도 네. 여유롭게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도 근데 아이템을 막 다채롭게 구성하지 못하겠네요. 예, 그렇죠. 딱 베스트 아이템만 종류별로 몇 가지만. 그러면- 가방 하나 뭐 기본적으로 500만 원 깔고 들어가니까 20개면 1억이니까. 그렇죠. 와, 이게 쉽사리 도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대표님은 딱 이제 카페를 활용해서 유량이라는 유명한 카페를 활용해서 그 데이터를 근거로 이제 매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 카페 하나밖에 없었고 제가 여자들 성향을 몰랐어요. 그냥 그거는 여행자 카페였고 인기 있는 제품은 계속 돌고 도는 것도 있겠지만 브랜드도 잘 몰랐고 그리고 생각을 잘못했던 게 뭐냐면 한국보다 싸면 나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무조건 싸기만 하면? 예.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한국보다 비싸도 네. 매장보다 비싸도 나가는 건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을 못 했죠. 구하기 힘들어서인가요? 그렇죠. 아...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에르메스 벌킨 같은 경우는 지금 매장가가 1,500인데 거래가는 2,500이 지금 돌파했어요. 네. 비트코인이에요, 그냥. 아 지금 상황이요? 예, 지금 아, 구하기만 하면 돈을 버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지금 듣기로는 어쨌든 처음에 돈을 준비해서 해외를 간 거잖아요. 스페인하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냥 샀다고 한다는 말은 도매상을 가는 건가요, 대표님? 아, 그게 이제 두 케이스로 나눠지는데 네. 브랜드마다 정책이 달라가지고 도매에 주는 브랜드가 있고 네. 도매에 안 주고 자기들이 판매만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명품 중에 제일 가장 큰 브랜드 3개.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이 같은 경우는 다른 루트가 없습니다. 그냥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 도매가 없어요? 도매가 없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 브랜드들은 저 이탈리아 같은 데 가면 도매상들이 다 있거든요. 이 세 개 빼고는 다 있어요? 예, 다 있다고 아. 보시면 돼요. 없는 것도 물론 있는데 아.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지금 저는 갑자기 느껴지는 게 세 개가 오히려 돈 없는 사람에게도 더 큰 전략일 수 있다는 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저랑 사는 가격 똑같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네. 시작했던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예요. 즉 나는 돈이 많이 없으니까 예산이 많이 없었으니까 나는 그래도 몸뚱이 하나라도 있으니까 내가 발로 뛰면 돈이 되겠다고 판단을 그렇게 했었죠. 근데 나름대로 그 전략을 성공했었고요. 그럼 첫 번째는 그렇게 좀 실패하고 주변에 주고 두 번째는 뭘 준비해서 다시 출발하셨어요? 한국 두 번째는 이제 네. 또 다시 이제 검색을 막 하는 아. 그때 당시에는 프라다가 유행을 했었어요. 또다시 인터넷으로 그래도 공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프라다 아울렛에 지갑이랑 가방을 준다고 저 피렌체에 매장이 있습니다. 그게 글이 많이 올라왔죠. 그래갖고 그것도 가격을 다 비교해봤죠. 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억상으로 대충 세금까지 해서 30만 원 정도 언저리에서 이렇게 한국에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럼 뭐 판매가는 한국에 50만 원 정도 됐었어요. 아. 개당 팔면 15만 원 네. 정도 남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들고 오면 돈이 되겠다고 네. 판단하에 또 돈을 들고 또 이제 갔죠. 이때 혹시 대표님 가족이 있으셨어요? 아, 그때? 결혼 안 했고. 아, 결혼 안 했을 때.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할 때. 회사 생활 한 돈을 뭔가 그래도 과감하게 자꾸 투자하시는 것 같아서. 뭐 칼을 뽑았으니까 오.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고 중간에 이제 그만두라는 요구 많았어요. 취업시켜줄게, 다시 넣어줄게 이런 요구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다니다 보니까 회사 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내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다시 취업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그냥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좀 먼 제품이 대박이 나가지고 그럼 일단 두 번째가 프라다는 그래도 수지 타산은 됐던 건가요? 그렇죠. 근데 많이는 벌지는 못했고 생활비는 나왔어요. 제가 근데 밖에를 잘 안 나가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니까 돈 쓸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 달에 30만 원을 생활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많이 안 벌어도 되고 이랬다가 이게 또 확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확장을 하지? 일단은 유럽 쪽은 경험해봤으니까 이래저래 보는데 그때 당시에 또 일본 중고명품이 유행한다 하더라고요. 아 그 당시에. 그래서 중고명품을 이제 하러 이제 저도 이제 돈을 내고 내고 이제 솔루션을 받으러 갔죠. 배우러. 예, 이제 중고명품을 하도 해가지고 그냥 갔는데 저는 이제 가기 느낀 점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그 구하기 힘든 제품들이 일본에는 널려 있는 거예요. 그 중고 말고 신제품이? 예, 신제품이 한국에서는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아까 그런 제품들이 구하기 힘든 게 일본 매장에 갔는데 우연찮게 그냥 간 김에 간 건데 어떻게 이게 남아있을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왔죠. 나오니까 그게 이제 돈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참 유행했던 이제 꼼데 가르송을 수입하기 시작했죠. 그 일본에서 수입하신 거예요? 예. 그때 꼼데 가르송 매장 우리나라에 지금은 조금 백화점 매장도 있고 이랬는데 가로수길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소셜에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입점을 했는데 MD랑 상의를 했는데 이거 상의 돈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물건을 진짜 있는 예상 다 끌어가지고 해왔어요. 그래서 불안했죠. 안 팔리면 어떡하지? 그때 그럼 올인한 거예요 거의? 그 있는 돈 그거 다 넣었으니까 번 돈하고 뭐 있는 돈 다 넣었으니까 그랬는데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빵 터졌어요? 예. 그때 당시에 꼼데 가루송을 소셜에 파는 사람이 한 분이 있었는데 네. 그는 물건을 들고 들어와서 판 게 아니었고 네. 일본에서 보내는 게 있었어요. 거의 제가 꼼데 가루송은 한국 매장 사입을 해서 파는 거의 최초의 사람이 됐었죠. 그랬더니 자고 일어나면 주문이 이만큼 쌓여있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물건 가지러 일본에. 아 진짜요? 예. 그때 뭐 대량으로 사는 건 불가능한가요? 조금? 그때 당시에는 네. 그렇게 제약은 없었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약이 생겼는데 네. 저는 이제 그쪽에 모 매장 직원하고 이제 많이 사가니까 그때 당시에는 구매대행이 유행했는데 구매대행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리스트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네. 보고 네. 이거 줘 이렇게 체킹을 했는데 저는 가서 들어온 거 있어 이러면 꺼내주면 이거 빼고 전부 일본어도 못 할 때인데 전부 무조건 전부 네. 너무 좋아했겠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현금 다발 주고 카드 껐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일본어를 못하니까 아는 일본어를 할 줄 아시는 분한테 시켰죠. 매장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 언제 가는데 물건 빼지 마 이렇게 하면 그쪽 매장에서 알았어 안 빼고 있을게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 뭐 금요일날에 간다고 하면 목요일날 물건 들어온 걸 다 킵해 놓는 거예요. 내가 오기 전까지. 그럼 내가 오면 물건을 다 깔아요. 이렇게 바닥에 깔면 전부 줘. 근데 그것만 감당이 안 되니까 거기 갖고는 안 되니까 가면 다른 매장에 또 연락 좀 해줘. 그리고 다른 매장도 찾아가고. 이 정도 사면 할인도 해줬어요? 없어요. 할인 일절 없어요. 그냥 물건 빼준다는 거 자체가 코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도. 근데 그 일본 애들은 유도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사도 1원 한 푼 안 까주고 택시 리펀 그거 딱 끝.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였냐면 들고 오는 가격은 다 똑같다. 어떻게 물건을 구하냐가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뭐 할인에 대해서 목숨 걸고 그러진 않았어요. 백화점 꼼데 가루송 매장 가면 5% 할인을 해줬어요. 근데 물건은 만 원 없으니까 일단 거기에는 치중을 안 하고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이쪽에서 다 해오고. 도매가 없으니까 그럼 소위 말하는 발품이 진짜 어마어마한 힘을 그렇죠. 발휘하겠네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 갈 때는 지금도 신주쿠 가면 그냥 눈 감고도 길 다 찾아요. 그 신주쿠 지하철역이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구멍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10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를 구멍으로 나가면 뭐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가가지고. 그보다 근데 저는 더 궁금한 게 지금 두 번째부터 어느 정도 실패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상품을 고를 때 그게 다 인터넷으로 나름 데이터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내용은 많이 없었고요. 일단은 주워 듣는 게 많았어요. 주변도 있었고 뭐 여행을 가면 게스트하우스에 간지 가면 그런 사람들 꼭 뭘 살 건지 이렇게 자기들이 그러면 그걸 체킹을 하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피레이에 실시간으로 판매 내역이 떠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실시간으로 100개 판매된 게 나와요. 그럼 제가 그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붙어가지고 다 체크했어요. 그거네요. 그냥 엑셀 정리한 것도 있지만 이게 나가네? 그러면 내가 눈에 자주 보이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체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더라고요. 단순히 인터넷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뭔가 최대한 많이 접하시고 그걸 어떻게든 판매 쪽으로 저절로 자꾸 링크를 잘 시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거 돈이 된다라는 걸 되게 캐치하시는 것 같아요. 신문 기사를 보는 뭐 커뮤니티에서 뭐 이런 게 새로 나온다던데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먼저 생각해요. 이거 팔면 돈 될까? 1순위가 그거예요. 이거 팔면 돈 될까? 굉장히 여기도 딱 봐도 근데 올인해서 공부할 게 지금 듣기만 해도 엄청 많네요. 근데 공부 엄청 열심히 해요. 네. 백종원 씨 맨날 보면 맨날 요리 갖고 공부하라고 맨날 연구하라고 하시잖아요. 저도 이래도 지금 맨날 공부해요. 명품 커뮤니티도 맨날 보고 신문 뉴스도 맨날 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엄청 많이 봐요. 이거 되겠구나 이게 안 되겠구나. 유튜브에 요즘에 보면 언박싱 이런 거 많거든요. 그게 이제 유입수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언박싱 하시는 분들 거 그런 거 보고 저거 새로 나왔나? 그러니까 제가 새로 나온 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 보면 새로 나온 게 저런 게 있구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유튜브를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카페도 많이 봤지만 요즘에 유튜브 집에 컴퓨터 있으면 항시 카페 유튜브는 항시 틀어져 있어요. 명품은 박스도 따로 판매가 된다면서요? 예. 왜 야동사마인지. 야구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야구팀을 만드는데 팀명이 야동스였어요. 야동스. 야동스. 근데 그게 제가 회장을 맡게 돼가지고 닉네임을 야동사마라고 쓰다 보니까 그 야동사마가 된 거예요. 그냥. 지금 하는 사업과는 전혀 연관이 없네요. 전혀.